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년 식사입니다. 부제로는 잘못된 식사가 늙고 병들게 한다. 의사가 알려주는 최강의 식사법.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백년 식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을 도쿄 긴자에 열고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저서로는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에 들어섰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을까? 나는 노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30년간 연구를 해오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몸의 노화는 어떤 공통된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난다. 노화는 당화가 일으키는 에이지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겠다. 여기서 에이지란 체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 겉표면에 열 처리를 하고 굽거나 하면 고기가 노릇노릇 이렇게 구워지죠. 그 부분을 에이지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련해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인간의 수명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한다. 먼저 장수로 유명한 북부 지역이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두부와 여주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등 전통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소플라빈은 여성 호르몬과 흡사한 역할과 함께 항산화 작용도 일으킨다. 이와 반대로 남부지역은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패스트푸드나 통조림 햄을 많이 소비한다. 더불어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심장질환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다. 패스트푸드에 어마어마한 양의 에이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한다.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연구하는 항노화의학에서 지금까지 주목해온 것이 산화였다. 산화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졌다. 사과의 껍질을 벗겨놓으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다. 그 이유는 사과 표면이 산소와 만나 산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받아들인 산소 중에 2에서 3% 정도 활성산소가 된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은 노화되는 것이다. 한편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당화다.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팬케이크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우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 하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화는 몸이 녹쓰는 상태이고 당화는 몸이 탄 상태이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에이지라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나쁜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에이지는 몸속에 점점 쌓이면서 온갖 질병을 촉진하고 노화를 일으킨다. 피부에 기미나 주름 등 눈에 보이는 곳의 노화뿐 아니라 암이나 동맥경화,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백내장 등 나이가 많을수록 걸리기 쉬운 병도 에이지가 원인이다. 노화의 최대 원인은 산화뿐만 아니라 당화에 의해서 생기는 에이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화에 의해 생기고 노화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인 에이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에이지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좀 어렵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한다.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최종 반응물이다. 단백질과 포도당을 동시에 가열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로 든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인 튀김, 스테이크 빵, 케이크, 토스트, 타코야끼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노릇노릇해서 그을린 색깔을 띠고 있다. 이런 노르스름하게 구운 빛깔이 들어갈 때 그때 생기는 것이 에이지이다. 이 구운 빛깔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부른다. 메일라드 반응은 식품의 맛이나 향, 보존에 영향을 준다. 특히 메일라드 반응은 4가지 특징이 있다. 노르스름한 황갈색을 띈다. 반짝이는 윤기가 있다.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에이지로 변한 단백질은 몸속에 오래 남아있는다. 요리 중에 북경 오리를 본 적이 있다면 메일라드 반응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북경 오리는 뜨거운 오븐에 가열한 요리다. 특히 겉면이 노릇노릇 구워져서 캐러멜 같은 갈색의 반짝이는 윤기를 띠고 있어서 더욱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바로 이것이 메일라드 반응으로 갈색 부분에 에이지가 대량 함유되어 있어서 된장이나 간장도 콩 단백질 당화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도 에이지가 많이 들어있다. 당화에 의해 생기는 에이지는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을 쌓이게 해서 악영향을 끼친다. 신체 중에서 특히 에이지가 쌓이기 쉽고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곳이 있다. 피부의 토대나 관절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 섬유이다. 전신의 단백질로 축적된 에이지는 신진대사에 따라 교체될 때 같이 사라진다. 혈액이나 피부 표면은 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지 않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적은 기간에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신진대사의 속도가 느린 곳은 에이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이다. 피부 깊숙이 있는 진피나 혈관을 만들고 있는 콜라겐 섬유는 신진대사로 교체되는데 평균 15년이 걸린다. 반면 안구의 수정체를 구성하고 있는 크리스탈린이나 관절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은 평생 교체되지 않는다. 한번 진행된 에이지화가 원래대로 돌아올 일은 없다. 즉,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이다.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피와 진피를 당화에 진행해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피부는 얇고 매끈한 표피, 적당한 두께와 탄력성 있는 진피와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에이지가 진행되면 두껍고 거칠거칠한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을 잃은 진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다. 거기에 주름이 생기고 에이지가 쌓인 곳에는 갈색 얼룩이 생긴다. 이것이 피부의 노화 현상이다. 피부가 누렇고 칙칙한 것은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피부 표면에 멜라닌 색소가 쌓인 것과 진피 세포의 당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외선은 에이지의 양을 크게 늘리기 때문이다. 빵이나 고기 등이 익으면 맛있게 보이는 노르스름한 색을 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맛있게 보이는 음식 표면에 다갈색의 다량의 에이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당화가 진행되면 피부도 누렇게 변한다.
고령인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골다공증이나 변형성 관절증에도 당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뼈에도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콜라겐 섬유는 세 가닥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강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얽혀있는 세 가닥 중 두 가닥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에이지가 생기면 강도가 약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져서 쉽게 끊어지거나 터지게 된다. 이로 인해 뼈의 토대는 무르거나 딱딱해지면서 변형을 가져온다. 게다가 에이지는 뼈를 만드는 세포에도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면 뼈에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침착하기 어려워져 결론적으로 뼈는 단단함을 잃어 약해진다. 인간의 몸은 37조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세포의 하나하나마다 쉴 새 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혈액과 혈관 덕분이다. 혈관의 노화에도 에이지가 큰 영향을 끼친다. 몸속의 수많은 혈관 중 특히 동맥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지고 막히는 것이 노화의 원인이 된다.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혈관 역시 피부처럼 콜라겐 섬유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의 에이지가 쌓임으로써 혈관은 탄력과 생기를 잃고 무르고 딱딱해진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에이지다.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다. 대식세포는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서 소화하여 그에 대항하는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한다.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과 에이지가 결합하면 이런 대식세포를 격퇴한다. 그 잔해가 동맥벽에 부풀어 오르듯이 부착된다. 벽에 붙은 덩어리는 점점 커져서 혈관의 내벽을 좁히거나 피 덩어리가 되어서 혈관을 막히게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밝은 곳에서도 눈이 부시는 등 보기 힘든 이러한 증상들은 백내장의 전조 현상이다. 백내장은 45살 이상이 되면 증가하는 병이다. 노화가 원인으로 밝혀진 노인성 백내장도 실은 당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평생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다. 그중 하나가 안구의 수정체인 크리스탈린이다. 이 크리스탈린은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 때문에 당화되어 에이지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정체가 혼탁해진다. 당화의 진행을 얼마나 늦출까가 백내장을 막는 데 중요하다. 치매의 원인에도 당화가 관련되어 있다. 치매의 약 80%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생긴다. 유전적인 것은 전체에서 거의 0.1% 정도이다. 그 외에는 오랫동안 생활 습관에 따른 에이지화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많은 병이 당화에 의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당화가 진행돼 쌓이는 에이지는 어디서 생성되는 것일까? 매일 조금씩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만 실은 음식물에도 함유되어 있다. 식사할 때 에이지는 몸속에 축적된다. 식품에 함유된 에이지 중 10% 정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는다. 소화되지 않았던 에이지는 장에서 흡수되어 몸 전체에 축적된다. 신장이 잘 기능되고 있다면 에이지의 대부분은 소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섭취한 양의 0.6에서 0.7%는 체내에 남는다.
걱정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루에 3회 식사를 1년 동안 하면 1000회가 넘는다. 게다가 한번 체내에 축적된 에이지를 자력으로 배출할 수단은 거의 없다. 말 그대로 먼지도 오랜 기간 쌓이면 산이 되는 것처럼 점점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만다. 에이지의 양은 식재료에 함유된 양뿐 아니라 조리 방법이나 식사 시간, 그리고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다. 음식에 따라 에이지의 함유량은 크게 변한다. 우선 에이지를 대량 함유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베이컨, 프라이드 포테이토. 아침마다 브런치에 간단하게 먹는 이러한 소세지와 베이컨은 실제로 많은 양의 에이지를 함유하고 있다. 생고기보다 가공되어 보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먹기도 전에 이미 에이지의 양이 많은 것이다. 게다가 소세지와 베이컨을 구워서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켰으니 에이지의 양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에이지의 양을 KU라는 단위로 표시한다. 1일 최대가 7000KU이다. 그런데 구운 프랑크 소세지는 1143KU이다. 그리고 구운 베이컨은 11000KU이다. 1일치 권장량을 가볍게 초과하는 양이다. 오전에 가볍게 먹는 음식치고는 에이지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 특히 바베큐 파티에서 프랑크 소세지를 같이 굽는데 이것은 통째로 구워진 것에 아예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감자칩과 감자튀김에 포함된 아크릴 아마이드는 뜨거운 요리 과정에서 형성된 화학물질이다. 국제적 암 연구기관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를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뇌련에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뇌련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이고 뇌련이 교란되면 마비 증상이 일어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이다. 가장 위험한 조리 방법은 고온에서 하는 것이다. 튀기는 경우 온도가 섭씨 170에서 200도이고 오븐이나 가마 등에서 구울 경우에는 300도에 이른다. 이처럼 고온으로 조리하면 에이지의 양은 급격히 증가한다. 식재료의 에이지 양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날것에 가깝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음식을 날것으로 먹기는 어렵다. 특히 닭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가열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어떤 재료라도 가열하는 온도가 높고 조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에이지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조리법으로 데치거나 찌개나 조림 등의 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을 사용해서 조리하면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도 섭씨 100도이기 때문이다.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몸에 좋은 식재료도 있지만 이 경우는 기름으로 굽거나 볶거나 하지 않고 날것에 가까운 상태에서 물을 이용해서 가열한 다음 기름을 두르거나 버무려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그럼에도 맛과 식감을 위해 고온의 기름에 조리를 해서 먹고 싶다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면 되도록 원재료 그대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채소는 신선하다면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자. 두부도 연두부나 생두부 위에 약간의 양념만 얹힌 상태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어패류도 튀김이나 조림은 피하고 생선, 회나 카르파초 같은 형식으로 먹어보자. 소고기의 경우 스테이크로 먹고 싶다면 되도록 조리 시간이 짧은 레어를 추천한다. 돼지고기는 돈가스나 구이보다는 삶은 돼지고기인 수육을
닭고기는 프라이드 치킨이나 닭갈비보다는 삼계탕을 먹도록 하자.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맛을 좌우하는 조미료다. 조미료 중에는 대두의 단백질을 당화를 진행시키는 간장이나 된장, 치저 드레싱 등은 에이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한 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간장에 절여서 구운 참치의 경우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고 구운 참치의 6배 가까운 에이지가 있다. 간장과 설탕을 함께 넣어 볶는 조리법도 에이지가 대량으로 생성된다. 드레싱은 갓 만든 것을 추천하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나 어패류라면 일부러 드레싱을 하지 않아도 좋다. 만약 드레싱을 곁들여 먹을 거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소금, 후추, 레몬즙을 추천한다. 특히 식초나 레몬에는 에이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을 굽기 전에 뿌리거나 먹을 때 묻히도록 하자. 위생적인 이유로 진한 맛을 내거나 굽고 튀기는 등 고온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다. 특히 에이지에 관련해서는 무척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발암성 위험이 많다고 지적되는 프라이드 포테이토는 햄버거나 콜라 등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로 인해 대량의 에이지와 당질이 몸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커피 한 잔에도 에이지가 있다. 특히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나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에이지의 양이 크게 달라진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갓 내린 블랙 커피이다. 커피에 우유를 넣으면 에이지의 양이 4배로 증가한다. 거기에 설탕을 넣으면 5배,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갓 내린 블랙 커피에 비해서 에이지의 양이 3배로 높아진다. 또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내려서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온할 경우 1시간이 지나면 에이지의 양은 갓 내린 블랙 커피의 8배 이상이 된다. 만들어 놓은 커피는 피하도록 하자. 빵이나 케이크, 와플처럼 군침을 돌게 하는 노르스름한 색이 있는 음식에는 에이지가 많이 있다. 주식 중에서도 에이지가 적은 것은 밥이다. 한 끼 식사의 평균적인 에이지의 양으로 밥과 그 외 주식을 비교하면 토스트는 3배, 콘프레이크는 8배, 파스타는 12배 정도 높다. 특히 빵과 케이크는 75배, 와플은 96배나 에이지를 섭취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어패류보다 육류에 에이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육류를 먹기 위해서는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지의 양이 증가한다. 어패류를 가열해서 조리할 경우 육류에 비해서 에이지의 양이 적다. 유제품 중 치즈를 주의해야 한다. 치즈는 숙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에이지의 기초인 당질과 단백질이 같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유, 요구르트, 카테치나 크림, 모짜렐라 등 오랜 기간 숙성시키지 않는 것은 괜찮다. 계란은 에이지의 수치가 낮은 편이어서 추천하는 식품이다. 이왕이면 기름을 두르고 가열해서 만든 계란 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온천 난을 먹자. 계란 프라이는 삶은 계란의 약 6배 정도 에이지의 양이 증가한다.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 에이지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이지를 억제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히 비타민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비타민 B군 중 특히 B1이나 B6에는 에이지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B1은 피곤하거나 어깨 결림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온몸이 무기력해진다.
다음은 비타민 B6이다. 이것은 장내 세균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부족해질 일은 많지 않지만 항생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장내 환경이 나빠질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해줘야 한다. 부족하게 되면 설염, 구내염, 구강염 등이 나타난다.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소고기와 닭의 간, 굴, 꽁치, 바지락, 청어, 바나나, 마늘 등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했다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량으로 섭취해도 체내에 남지 않는다. 식사 때마다 섭취하도록 신경 쓰자. 비타민 B군은 서로 도우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B군 모두를 함유한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비타민 C는 체내의 활성산소와 관련해서 무해시키는 비타민이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도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미용이나 건강에 효과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폴리페놀에도 강력한 젊음을 되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그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은 녹차에 든 카테킨, 포도주의 라스베리롤, 양파의 쿼세틴 등이다. 또 과일에 많이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콩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도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폴리페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레드와인 때문이다. 프랑스인은 버터나 크림 등의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사망률이 낮다.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지만 연구 결과 프랑스인이 즐겨 마시는 레드와인의 폴리페놀이 동맥경화의 원인인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음료는 녹차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녹차의 성분 중 자주 듣는 카테킨 역시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에이즈를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살균 작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이다. 레드와인보다 10배 함유량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오래 살기로 유명한 세계 1위인 프랑스 여성도 세계 2위인 미국 여성도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카르노신이라는 항산화 물질이다. 근육이나 뇌에 많이 존재한다. 식품으로는 닭고기, 가다랑어, 참치, 장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철새가 장거리를 계속 날거나 참치가 엄청난 속도로 헤엄쳐 다니는 것도 카르노신의 파워 때문이다.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피로감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이다. 빨리 늙고 싶지 않다면,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질의 식품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혈당치가 계속 높으면 혈액 중의 단백질이 속속 당과 결합하여 에이즈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당질을 제한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3대 영양소 중에 지질과 단백질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 인간의 몸에는 당질을 축적해놓고 필요한 양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수렵이나 나무의 열매를 채집하면서 살았던 때부터의 인체이므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식을 먹는 현대에서는 분명 당질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제한해야 되는 것이 달지 않은 당질이다. 곡물이나 감자류에 함유된 전분을 대표하는 당질로 복합 당질이라고 부른다. 주식에 많이 함유되어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기 쉽다. 단순 당질 정도는 아니지만 소화 흡수가 빨라서 먹고 나서 15분 이내에 혈당치가 오르기 시작한다. 덮밥류나 우동,
국수, 카레 등의 단품 메뉴를 피하고 감자류의 반찬류를 삼가하도록 하자. 특히 외식을 하거나 배달해서 먹는다면 라면과 김밥, 돈가스와 우동 등 당질이 많은 식품끼리 세트로 파는 메뉴는 피하도록 하자. 마사지나 에스테틱 시술은 오히려 주름을 늘어나게 한다. 이마나 미간, 눈꼬리 등의 주름이 생기기 쉬운 것은 잘 움직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마사지 등으로 무리하게 표정근을 움직이면 주름이 생기기 쉬워진다. 또 피부는 노화되면 딱딱해져서 탄력성을 잃게 된다. 그런 피부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일부러 주름을 늘어나게 할 뿐이다. 클렌징이나 세안, 화장품을 사용할 때 손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에도 주의해야 한다. 수건으로 닦을 때도 얼굴을 문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100년 식사,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제가 이 에이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새로운 개념을 알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번 구해서 한번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식사입니다. 부제로는 잘못된 식사가 늙고 병들게 한다. 의사가 알려주는 최강의 식사법.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100년 식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을 도쿄 긴자에 열고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저서로는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에 들어섰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을까? 나는 노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30년간 연구를 해오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몸의 노화는 어떤 공통된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난다. 노화는 당화가 일으키는 에이지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겠다. 여기서 에이지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 겉표면에 열 처리를 하고 굽거나 하면 고기가 노릇노릇 이렇게 구워지죠. 그 부분을 에이지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련해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인간의 수명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한다. 먼저 장수로 유명한 북부 지역이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두부와 여주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등 전통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소플라빈은 여성 호르몬과 흡사한 역할과 함께 항산화 작용도 일으킨다. 이와 반대로 남부 지역은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패스트푸드나 통조림 햄을 많이 소비한다. 더불어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심장질환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다. 패스트푸드에 어마어마한 양의 에이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한다.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연구하는 항노화의학에서 지금까지 주목해온 것이 산화였다. 산화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졌다. 사과의 껍질을 벗겨놓으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다. 그 이유는 사과 표면이 산소와 만나 산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받아들인 산소 중에 2에서 3% 정도 활성산소가 된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은 노화되는 것이다. 한편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당화다.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팬케이크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우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 하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화는 몸이 녹쓰는 상태이고 당화는 몸이 탄 상태이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AG라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나쁜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AG는 몸속에 점점 쌓이면서 온갖 질병을 촉진하고 노화를 일으킨다. 피부에 기미나 주름 등 눈에 보이는 곳의 노화뿐 아니라 암이나 동맥경화,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백내장 등 나이가 많을수록 걸리기 쉬운 병도 AG가 원인이다. 노화의 최대 원인은 산화뿐만 아니라 당화에 의해서 생기는 AG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화에 의해 생기고 노화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인 AG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AG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좀 어렵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한다.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최종 반응물이다. 단백질과 포도당을 동시에 가열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로 든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인 튀김, 스테이크 빵, 케이크, 토스트, 타코야끼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노릇노릇해서 그을린 색깔을 띠고 있다. 이런 노르스름하게 구운 빛깔이 들어갈 때 그때 생기는 것이 AG이다. 이 구운 빛깔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부른다. 메일라드 반응은 식품의 맛이나 향, 보존에 영향을 준다. 특히 메일라드 반응은 4가지 특징이 있다. 노르스름한 황갈색을 띈다. 반짝이는 윤기가 있다.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AG로 변한 단백질은 몸속에 오래 남아있는다. 요리 중에 북경 오리를 본 적이 있다면 메일라드 반응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북경 오리는 뜨거운 오븐에 가열한 요리다. 특히 겉면이 노릇노릇 구워져서 캐러멜 같은 갈색의 반짝이는 윤기를 띠고 있어서 더욱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바로 이것이 메일라드 반응으로 갈색 부분에 AG가 대량 함유되어 있어서 된장이나 간장도 콩 단백질 당화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도 AG가 많이 들어있다. 당화에 의해 생기는 AG는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을 쌓이게 해서 악영향을 끼친다. 신체 중에서 특히 AG가 쌓이기 쉽고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곳이 있다. 피부의 토대나 관절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 섬유이다. 전신의 단백질로 축적된 AG는 신진대사에 따라 교체될 때 같이 사라진다. 혈액이나 피부 표면은 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지 않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적은 기간에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신진대사의 속도가 느린 곳은 AG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이다. 피부 깊숙이 있는 진피나 혈관을 만들고 있는 콜라겐 섬유는 신진대사로 교체되는데 평균 15년이 걸린다. 반면 안구의 수정체를 구성하고 있는 크리스탈린이나 관절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은 평생 교체되지 않는다. 한번 진행된 AG화가
원래대로 돌아올 일은 없다. 즉,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이다.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피와 진피를 당화에 진행해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피부는 얇고 매끈한 표피, 적당한 두께와 탄력성 있는 진피와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에이지가 진행되면 두껍고 거칠거칠한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을 잃은 진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다. 거기에 주름이 생기고 에이지가 쌓인 곳에는 갈색 얼룩이 생긴다. 이것이 피부의 노화 현상이다. 피부가 누렇고 칙칙한 것은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피부 표면에 멜라닌 색소가 쌓인 것과 진피 세포의 당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외선은 에이지의 양을 크게 늘리기 때문이다. 빵이나 고기 등이 익으면 맛있게 보이는 노릇으로만 색을 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맛있게 보이는 음식 표면에 다갈색의 다량의 에이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당화가 진행되면 피부도 누렇게 변한다. 고령인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골다공증이나 변형성 관절증에도 당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뼈에도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콜라겐 섬유는 세 가닥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강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얽혀있는 세 가닥 중 두 가닥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에이지가 생기면 강도가 약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져서 쉽게 끊어지거나 터지게 된다. 이로 인해 뼈의 토대는 무르거나 딱딱해지면서 변형을 가져온다. 게다가 에이지는 뼈를 만드는 세포에도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면 뼈에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침착하기 어려워져 결론적으로 뼈는 단단함을 잃어 약해진다. 인간의 몸은 37조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세포의 하나하나마다 쉴 새 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혈액과 혈관 덕분이다. 혈관의 노화에도 에이지가 큰 영향을 끼친다. 몸속의 수많은 혈관 중 특히 동맥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지고 막히는 것이 노화의 원인이 된다.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혈관 역시 피부처럼 콜라겐 섬유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의 에이지가 쌓임으로써 혈관은 탄력과 생기를 잃고 무르고 딱딱해진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에이지다.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다. 대식세포는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서 소화하여 그에 대항하는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한다.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과 에이지가 결합하면 이런 대식 세포를 격퇴한다. 그 잔해가 동맥벽에 부풀어 오르듯이 부착된다. 벽에 붙은 덩어리는 점점 커져서 혈관의 내벽을 좁히거나 피 덩어리가 되어서 혈관을 막히게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밝은 곳에서도 눈이 부시는 등 보기 힘든 이러한 증상들은 백내장의 전조 현상이다. 백내장은 45살 이상이 되면 증가하는 병이다. 노화가 원인으로 밝혀진 노인성 백내장도 실은 당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평생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다. 그중 하나가 안구의 수정체인 크리스탈린이다. 이 크리스탈린은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 때문에 당화되어 에이지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정체가 혼탁해진다. 당화의 진행을 얼마나 늦출까가
백내장을 막는 데 중요하다. 치매의 원인에도 당화가 관련되어 있다. 치매의 약 80%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생긴다. 유전적인 것은 전체에서 거의 0.1% 정도이다. 그 외에는 오랫동안 생활 습관에 따른 에이지화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많은 병이 당화에 의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당화가 진행돼 쌓이는 에이지는 어디서 생성되는 것일까? 매일 조금씩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만 실은 음식물에도 함유되어 있다. 식사할 때 에이지는 몸속에 축적된다. 식품에 함유된 에이지 중 10% 정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는다. 소화되지 않았던 에이지는 장에서 흡수되어 몸 전체에 축적된다. 신장이 잘 기능되고 있다면 에이지의 대부분은 소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섭취한 양의 0.6에서 0.7%는 체내에 남는다. 걱정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루에 3회 식사를 1년 동안 하면 1000회가 넘는다. 게다가 한번 체내에 축적된 에이지를 자력으로 배출할 수단은 거의 없다. 말 그대로 먼지도 오랜 기간 쌓이면 산이 되는 것처럼 점점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만다. 에이지의 양은 식재료에 함유된 양뿐 아니라 조리 방법이나 식사 시간, 그리고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다. 음식에 따라 에이지의 함유량은 크게 변한다. 우선 에이지를 대량 함유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베이컨, 프라이드 포테이토. 아침마다 브런치에 간단하게 먹는 이러한 소세지와 베이컨은 실제로 많은 양의 에이지를 함유하고 있다. 생고기보다 가공되어 보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먹기도 전에 이미 에이지의 양이 많은 것이다. 게다가 소세지와 베이컨을 구워서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켰으니 에이지의 양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에이지의 양을 KU라는 단위로 표시한다. 1일 최대가 7000KU이다. 그런데 구운 프랑크 소세지는 1143KU이다. 그리고 구운 베이컨은 11000KU이다. 1일치 권장량을 가볍게 초과하는 양이다. 오전에 가볍게 먹는 음식치고는 에이지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 특히 바베큐 파티에서 프랑크 소세지를 같이 굽는데 이것은 통째로 구워진 것에 아예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감자칩과 감자튀김에 포함된 아크릴 아마이드는 뜨거운 요리 과정에서 형성된 화학물질이다. 국제적 암 연구기관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를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뉴런에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뉴런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이고 뉴런이 교란되면 마비 증상이 일어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이다. 가장 위험한 조리 방법은 고온에서 하는 것이다. 튀기는 경우 온도가 섭씨 170에서 200도이고 오븐이나 가마 등에서 구울 경우에는 300도에 이른다. 이처럼 고온으로 조리하면 에이지의 양은 급격히 증가한다. 식재료의 에이지 양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날것에 가깝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음식을 날것으로 먹기는 어렵다. 특히 닭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가열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어떤 재료라도 가열하는 온도가 높고 조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에이지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조리법으로 데치거나 찌개나 조림 등의 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을 사용해서 조리하면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도 섭씨 100도이기 때문이다.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몸에 좋은 식재료도 있지만 이 경우는 기름으로 굽거나 볶거나 하지 않고 날것에 가까운 상태에서 물을 이용해서 가열한 다음 기름을 두르거나 버무려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그럼에도 맛과 식감을 위해 고온의 기름에 조리를 해서 먹고 싶다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면 되도록 원재료 그대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채소는 신선하다면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자. 두부도 연두부나 생두부 위에 약간의 양념만 얹힌 상태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어패류도 튀김이나 조림은 피하고 생선회나 카르파초 같은 형식으로 먹어보자. 소고기의 경우 스테이크로 먹고 싶다면 되도록 조리 시간이 짧은 레어를 추천한다. 돼지고기는 돈가스나 구이보다는 삶은 돼지고기인 수육을, 닭고기는 프라이드 치킨이나 닭갈비보다는 삼계탕을 먹도록 하자.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맛을 좌우하는 조미료다. 조미료 중에는 대두의 단백질을 당화를 진행시키는 간장이나 된장, 치저 드레싱 등은 에이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한 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간장에 절여서 구운 참치의 경우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고 구운 참치의 6배 가까운 에이지가 있다. 간장과 설탕을 함께 넣어 볶는 조리법도 에이지가 대량으로 생성된다. 드레싱은 갓 만든 것을 추천하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나 어패류라면 일부러 드레싱을 하지 않아도 좋다. 만약 드레싱을 곁들여 먹을 거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소금, 후추, 레몬즙을 추천한다. 특히 식초나 레몬에는 에이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을 굽기 전에 뿌리거나 먹을 때 묻히도록 하자. 위생적인 이유로 진한 맛을 내거나 굽고 튀기는 등 고온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다. 특히 에이지에 관련해서는 무척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발암성 위험이 많다고 지적되는 프라이드 포테이토는 햄버거나 콜라 등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로 인해 대량의 에이지와 당질이 몸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커피 한 잔에도 에이지가 있다. 특히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나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에이지의 양이 크게 달라진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갓 내린 블랙 커피이다. 커피에 우유를 넣으면 에이지의 양이 4배로 증가한다. 거기에 설탕을 넣으면 5배,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갓 내린 블랙 커피에 비해서 에이지의 양이 3배로 높아진다. 또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내려서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온할 경우 1시간이 지나면 에이지의 양은 갓 내린 블랙 커피의 8배 이상이 된다. 만들어 놓은 커피는 피하도록 하자. 빵이나 케이크, 와플처럼 군침을 돌게 하는 노르스름한 색이 있는 음식에는 에이지가 많이 있다. 주식 중에서도 에이지가 적은 것은 밥이다. 한 끼 식사의 평균적인 에이지의 양으로 밥과 그 외 주식을 비교하면 토스트는 3배, 콘프레이크는 8배, 파스타는 12배 정도 높다. 특히 빵과 케이크는 75배, 와플은 96배나 에이지를 섭취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어패류보다 육류의 에이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육류를 먹기 위해서는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지의 양이 증가한다. 어패류를 가열해서 조리할 경우 육류에 비해서 에이지의 양이 적다. 유제품 중 치즈를 주의해야 한다. 치즈는 숙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에이지의 기초인 당질과 단백질이 같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유, 요구르트, 카테치나 크림, 모짜렐라 등 오랜 기간 숙성시키지 않는 것은 괜찮다. 계란은 에이지의 수치가 낮은 편이어서 추천하는 식품이다. 이왕이면 기름을 두르고 가열해서 만든 계란 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온천 난을 먹자. 계란 프라이는 삶은 계란의 약 6배 정도 에이지의 양이 증가한다.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 에이지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이지를 억제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히 비타민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비타민 B군 중 특히 B1이나 B6에는 에이지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B1은 피곤하거나 어깨 결림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온몸이 무기력해진다. 다음은 비타민 B6이다. 이것은 장내 세균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부족해질 일은 많지 않지만 항생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장내 환경이 나빠질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해줘야 한다. 부족하게 되면 설염, 구내염, 구강염 등이 나타난다.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소고기와 닭의 간, 굴, 꽁치, 바지락, 청어, 바나나, 마늘 등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했다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량으로 섭취해도 체내에 남지 않는다. 식사 때마다 섭취하도록 신경 쓰자. 비타민 B군은 서로 도우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B군 모두를 함유한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비타민 C는 체내의 활성산소와 관련해서 무해시키는 비타민이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도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미용이나 건강에 효과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폴리페놀에도 강력한 젊음을 되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그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은 녹차에 든 카테킨, 포도주의 라스베리롤, 양파의 쿼세틴 등이다. 또 과일에 많이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콩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도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폴리페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레드와인 때문이다. 프랑스인은 버터나 크림 등의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사망률이 낮다.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지만 연구 결과 프랑스인이 즐겨 마시는 레드와인의 폴리페놀이 동맥경화의 원인인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음료는 녹차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녹차의 성분 중 자주 듣는 카테킨 역시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에이즈를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살균 작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이다. 레드와인보다 10배의 함유량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오래 살기로 유명한 세계 1위인 프랑스 여성도, 세계 2위인 미국 여성도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카르노신이라는 항산화 물질이다. 근육이나 뇌에 많이 존재한다. 식품으로는 닭고기, 가다랑어, 참치, 장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철새가 장거리를 계속 날거나 참치가 엄청난 속도로 헤엄쳐 다니는 것도 카르노신의 파워 때문이다.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피로감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이다. 빨리 늙고 싶지 않다면,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질의 식품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혈당치가 계속 높으면
혈액 중의 단백질이 속속 당과 결합하여 에이즈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당질을 제한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3대 영양소 중에 지질과 단백질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 인간의 몸에는 당질을 축적해놓고 필요한 양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수렵이나 나무의 열매를 채집하면서 살았던 때부터의 인체 힘으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식을 먹는 현대에서는 분명 당질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제한해야 되는 것이 달지 않은 당질이다. 곡물이나 감자류에 함유된 전분을 대표하는 당질로 복합 당질이라고 부른다. 주식에 많이 함유되어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기 쉽다. 단순 당질 정도는 아니지만 소화 흡수가 빨라서 먹고 나서 15분 이내에 혈당치가 오르기 시작한다. 덮밥류나 우동, 국수, 카레 등의 단품 메뉴를 피하고 감자류의 반찬류를 삼가하도록 하자. 특히 외식을 하거나 배달해서 먹는다면 라면과 김밥, 돈가스와 우동 등 당질이 많은 식품끼리 세트로 파는 메뉴는 피하도록 하자. 마사지나 에스테틱 시술은 오히려 주름을 늘어나게 한다. 이마나 미간, 눈꼬리 등의 주름이 생기기 쉬운 것은 잘 움직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마사지 등으로 무리하게 표정근을 움직이면 주름이 생기기 쉬워진다. 또 피부는 노화되면 딱딱해져서 탄력성을 잃게 된다. 그런 피부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일부러 주름을 늘어나게 할 뿐이다. 클렌징이나 세안, 화장품을 사용할 때 손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에도 주의해야 한다. 수건으로 닦을 때도 얼굴을 문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100년 식사,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제가 이 에이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새로운 개념을 알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번 구해서 한번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